집에 갔다가 난 집이 거기니까 새누리당도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막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이쪽에서 그걸 요청한 거냐고. 이곳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항의 방문을 오신 여러분들, 이 지금 10층에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함성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함성 시작! 사과를 받고 야옹을 당장 철회시킬 것을 요구하고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은 경찰들이 꽉 막고 있습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우리 요구를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오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나와라! 나와라! 박영선! 나와라! 박영선! 나와라! 박영선! 나와라! 박영선! 나와라! 예, 마지막 구호를 3번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실력 중단하고 제대로 된 법안 수용하라!
오늘의 항의 행동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저 옆에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들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유발언 하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은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왼쪽에 계시는 대집회의 분들에게 오늘 내가 꼭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미리 전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로 그리고 10층에 계시는 가족분들과 함께 안전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게 있다는 각오로 다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새로운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쓰셨고 그리고 국회 농성장에서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주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공사 앞에 앉아서 항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참 배그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굉장히 괴로움을 들었습니다. 사실 새정치 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수차례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과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가족분들이 100일을 맞아서 안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하는 것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정부가 이렇게 하나의 감언설 아니었는가라는 느낌을 네, 됩니다. 소백장 단지가 길상에는 안 되는 거죠. 50점을 다 그런데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야합에 가까운 합의를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정치적인 압박을 새누리당이 온전히 받아야 될 정치적 압박을 나눠서 받겠다라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의 형제당 또는 들러리당인 것 같은 모습을 오히려 지금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새누리당을 탈출시켜주고 자신들이 나서서 지금 온몸으로 그 비난을 받아주고 있는 새누리당의 꼬붕당처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분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치적 배신들을 당해오셨던 분들이 바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인데 우리가 또 당했구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새누리당 박영선 원내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영선 원내대표가 자신이 그렇게 급하게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황이 방한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새누리당이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 지금 이 시기를 이용해야만 된다고 자기는 생각했다. 왜냐? 교황 방한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없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관심해져 갈 것이고
가족분들은 지쳐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치적 기재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분들은 지쳐가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씀 나눴던 가족분들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교황 가면 전단 5천만 장 뽑아서 다 뿌리고 우리가 생각 다른 국민들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안산시와 인근시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 사람은 금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지쳐가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국민분들, 그리고 여기에 못 오셨지만 많은 국민분들 그 뜻을 헤아려서 같이 해 주실 거죠 여러분? 새누리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가족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마치 닭인 것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 정당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고 본때 보여줘서 당장 합의를 우화시키고 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합한 특별법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이 10층에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다 불빛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초를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초를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가족분들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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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가족분들께서 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를 전후하고 불법 민심으로 집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행로를 완전히 막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 번 후에 민심도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양의 영상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 시작! 여기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선주협회 여기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선주협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점에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법과 지속정보는 특별법을 개정하라. 안전한 사회건설 특별법을 개정하라. 양다를 잡고 옹구름친 그 저녁을
행복한 바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심정, 하늘의 바다 속에 이 나라의 국민의 가슴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왜 아이들을 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했는지 이 사실은 반드시 국민이 알아야 되고 천만 국민이 다 인식한 후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 나라에 반드시 온 부모들의 가슴에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뢰하더라도 경찰의 저런 해상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하게 위법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 헌법재판소 저는 헌법재판소가 다 잘한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누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죠. 자, 우리는 앉아서 세정령 사무실에 들어가 계신 우리 가족분들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집회 시위를 주최하는 시민들은 집회의 장소와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분들 계속 들으세요. 집시법 조항 얘기하면서 미신고 집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신고 안 한 거 맞아요. 신고 안 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평화적인 집회는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되고 해산명령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고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긴급집회라고 얘기합니다. 긴급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안 하고 평화적인 집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막는다고 공공의의에 운운하는데 골목 나갔다고 뭐가 공공의의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지나가신 분들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골목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정도 불편은 우리 민주시민들 다 감수하실 줄 압니다. 그죠? 우리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저 세정년의 이 밀실야 말도 안 되는 이 참사와 이 폭거를 우리가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집회법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저 당사 안에 들어가 계신 가족분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집회 계속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아마 팻말이 보이실 텐데요. 연대과장이 여야의 토론을 요구하는 해산명령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1차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 미신으로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의 통행을 도로를 점거한 채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시법 6조 1항 1원 및 2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는 집시법 20조 1항 2호에 명백히 해산 대상 집회임을 분명히 고의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양국법정사 대행령을 받아 검찰과장이 여러분들에게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자고
바로 옆에 있는 국회에서 20일이 넘도록 30일이 다 되어가도록 단식을 하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계셔서 사실 뭐 하루차이고 오늘 시작했는데 단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25살 여자애가 단식을 한다고서 유가족들이 30일째 단식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저 정부와 새누리당과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났습니다. 많이 마르시고 많이 축적해진 모습에 답답하기도 했고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30일 가까이 국기를 끊어야 하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사회가 바뀔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비록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혼자 단식을 하는 건 저기 있는 새누리당과 여기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듣지도 않겠지만 여기 모여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주신다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꼭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300명이 죽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정부와 여당이 왜 필요한가만 궁금했는데 이제는 300명이 죽어도 할 말조차 똑바로 못하는 이 제1야당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고민마저 들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거리에서 또 다양한 곳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면서 단식을 이어나갈 텐데요. 민주연합의 당원이라는 것이 마음이 쓰렸던 적이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희망을 보고 들어온 청년 당원으로서 오늘처럼 절망을 받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나쁜 정당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가르침을 국민들이 받는다면 과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인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믿지만 질책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손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회초리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곳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족분들 함께 외쳐봅시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의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입니다. 이 시대 인간성의 침몰이고 양심의 침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귀한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슬프기만 해서 처음에는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길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안전한 나라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모두의 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오늘 어두운 세미장 사무실 밖에 도착해 누웠을 때 세월호 속에 갇힌 아이가 된 느낌이 났습니다.
계단에서 문 열려달라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운 바닥에서 아직 생각이 너무도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나도 아이들 옆에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 덜 무서웠을 텐데 나도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왜 살아있는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뽑은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서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살리법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아이들이 바라는 게 그거니까요. 평범한 국민을 투사로 만드는 것만은 대한민국이 최고일 겁니다. 새민주 정치연합 10층에 왔을 때는 온몸 깜깜했습니다. 출근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들을 다 버리는구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사에서 바삐 움직일 줄 알았는데 다들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셨는지 한 분도 안 보이시네요. 전 대통령 동상 2개가 있더라고요. 이 사무실 위쪽에.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대통령의 피눈물을 느꼈습니다. 전 대통령에게 빌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예지가, 우리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안 먹고 여기까지 싸웠습니다. 그토록 유가족을 도와주겠다는 새민주정치연합이 부모님들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달라고 도와주겠다고 한 박영서 원내대표는 3번 이상이나 저희들과 만났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유가족이 모르는 여야 합의 폐기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옆으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이유가 내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웃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국회의원님들. 진짜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십시오. 짝퉁 특별법 말고 가족을 2번 죽이지 말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일 좀 하십시오, 제발. 다들 휴가 가셨습니까? 다들 휴가 가셨습니까? 지금 엄마 아빠들 국회에서 몇 날 며칠, 지금 28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 한마음으로 특별법,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했는데 다들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늘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이었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저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400만 국민이 소망해주신 것들 다 그냥 한번 훑고 그냥 눈으로 스쳤습니까? 박영선 나와라!
분들은 저희 엄마 아빠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이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르십니까? 그렇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꾸려간다고 하십니까? 도대체 똑바로 진짜 똑바로 일어나십시오. 여기 계신 많이 오신 시민분들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국회의원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들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야해야만 합니다. 여야 제대로 된 특별법 다시 만들으십시오. 실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죽이는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큰 환호성과 박수로 그분들이 달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에게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야 밀실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 법안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이 법안이 조금 더 크게 불러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더
그만 넘겨요. 내가 누굽니까? 왜 편지를 안 주셔줘? 우리 건데. 편지를 주셔주라니까요. 네, 일단 편지를 수거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후에 이 편지를 전부 다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마음을 담은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우리는 일단 좀 무시하고 다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 편지를 전달받도록 이전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이 뒤쪽으로 시청장, 농성장에 있는 가족들과 인터뷰를 하시거나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정치민주화 사무실이 이사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잡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들어갈 공간은 없는데요. 30분간만 취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팔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실 것 같습니다. 매체공동체 미르에서 나왔습니다.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매체공동체 미르에서 취재한 정확히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보이십시오. 나올 때 인원수 확인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못하실 분들도 계시고 좀 수동시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2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자유발언을 꼭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저기 스태프들이 올라가서 인사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저 취재 기자분. 박 대표님 면담을 하셨어요? 얼굴도 못 봤습니다. 한 분 좀 대표해 갖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오늘 만나셨나요? 못 만났어요. 지금 유족 측에서 여기 당사에 들어오신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특별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특별법을 합의를 했는지 그건 합의가 아니고 야합이고요. 야합이고 꼼수고 밑에 내려놓으시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 합의를 해서 될 문제인지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한 그 합의를 철회 받고자 왔어요. 여기 처음에 올라오실 때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누가 막지는 않았는지. 경찰이 막았어요. 막아서 엘리베이터 2대 중에서 한 대 붙들리고 한 대는 올라왔고, 그래서 막히니까 계단으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고요. 계단으로 오신 분들은 안에서 문을 잠궈 가지고 계단에서 갇히시고. 당직자들이 잠그는 건가요? 경찰이 따라와서 잠그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잠그고 그렇게 해서 불법 점거를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듣고자 왔어요. 얘기를 듣고자.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얘기를 듣고자 왔는데 불법 증거를 한다, 뭐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라고 갇힌 사람들도 안 보내주고 끌어내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왔고 여기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 이렇게 저희 인원들이 다 여기 다시 왔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박영선 비대위원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다른 의원님들 혹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휴가가셨나 봐요. 혹시 뭐 면담 요청이나 뭐 다른 의원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뭐 무슨 직접 부르거나 해서 만나서 그 보도 자료는 다 받고 오셨죠? 11일 있는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철회하고 재협상을 의결하라는 요구를 담은 거 보고 못 보고 오셨나요? 메일로 보낸 거 받았어요. 네. 저희는 그게 그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 합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만 하면 돌아갈 거예요. 그건 합의가 아니니까. 야합이니까 야합.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합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으로. 저 옆에 그 새누리당 당사도 있는데 그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쪽에 이제 당직자하고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앞에 막아서 사실상 들어가지 못했고요. 대한국민으로서 정부 여당에 당사를 가려고 하는데 막는 이유가 뭔지 거기 책임자 간부한테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정부 여당에 당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진짜 민주주의인지 국민이 어딜 가는데 왜 막는지 답도 못하는 경찰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찰이 정권의 신약 아닌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물론 그 박영선 대표가 당직자들하고 국조특위라든가 상의도 없이 이번에 합의를 한 거 보면은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대표라면 그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특별법을 합의를 했는데 온 국민이 반대하는 또한 유가족이 반대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 보면 진정으로 그 야당이 힘없고 헐벗고 슬픈 유가족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지는지 다시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기자분들 오셨는데요. 이 나라가 참된 민주주의와 아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한테 좀 정치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좀 위로와 격려와 슬픔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경찰 통제 국가입니다.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무엇을 통제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겁니다. 유가족이 범죄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경찰들이 따라다니고 국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니 경찰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네? 유가족들 잡으러 다닙니까? 박영선 비대위는 저희하고 유가족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함께 안산 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달리겠다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도 모르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그런 야합을, 그런 밀실에서 이렇게 유가족을 2번 죽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특별법, 짝퉁 특별법 원치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특별법, 국민을 지키는 특별법 만들어질 때까지 박영선 의원이 말한 특별법 철회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님들 다 죽으셨습니까? 주무십니까? 침몰하는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당대표 혼자 결정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유가족을 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이 특별법이 과연 특별법입니까? 이걸 특별한 법이라고 온 국민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실수는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죽이는 특별법 만드는 그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뒤집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 지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특별법이 왜 뭐 야합이라 이야기하고 지금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이 것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본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사건이 사실은 양심 침몰 사건이잖아요. 인간적 회복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진실은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래요.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시대에서 밝혀지면 참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특별법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조명해낼 수 있고 진실 규명을 진상 규명이라든지 해낼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에 초석을 만들고자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월호 특별법이 지금 여야가 야합한 이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 법 가지고는 절대로 진상규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우리가 뭐 진행되어 보면 알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특별법이 그냥 통과가 된다면 이 사람 안 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들, 국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침몰하는 거예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그리고 많은 이제 대한변협이나 민변이 만든 그 특별법 그거 그리고 이 법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이 만드는 법이에요.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많은 국민들이 좀 시간이 길게 가겠지만 유가족들이 이 아픔을 견디고 이 법을 반드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그 마음 하나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이걸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려면 유가족이 제시하는 이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법은 안 돼요.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그 법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누굴 위한 법이냐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예, 뭐 오늘 사실 이 기자회견 현장도 여기 지금 현장도 그렇지만은 사실 와야 될 방송사들이 안 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려야 될 언론들이 알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진상 규명이 들어가면 세월호가 왜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었느냐의 원인도 나오겠죠. 언론의 책임도 나오겠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나중에 진상 규명이 되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 아실 거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밝혀지겠죠. 길게 가야 되는 우리의 진실 규명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온 국민이 이번 기회를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그 합의사항 중에 상당히 좀 제가 뭐 만나보신 가족분들이 많이 기분 나빠하시고 분노하셨는데 그 합의사항 안에 사실 그 특례 입학을 끼워 넣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건 뭐겠어요? 생색내기죠. 생색내기예요. 거론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공론화하는 것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하는 거. 왜냐하면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권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 때문에 또 제2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나눔고의 3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지 그건 또 말도 못해요. 제 딸아이가 저는 특히 고3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고3 친구들이 그런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다. 네, 그랬는데 이것이 그랬죠. 뭐 한 정당에 그렇죠. 당리당략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제2의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은 거죠. 그런 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100일이 넘게 이 사건을 저희가 경험해 보면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몰라도 될 것을 알아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고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법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된다고 제가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 유가족들이 해낼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정말 믿을 건 국민의 힘밖에 없구나. 내가 깨어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 그것을 알게 됐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행사를 보면서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희가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 국민들이 방패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가족분들이 국민들이 방패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마음일 거예요. 서로가 그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방패다 그렇다기보다는 서로가 윈윈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이 많이 감사합니다. 자료 오면 들을 필요 없죠. 지금 계속 자료 오면 들을 필요 없죠. 네네. 그럼 저희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것을 못 받아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그 담담함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슬픈 단계를 지나서 지금은 담담하게 아픔을 받아들이고 성화시키는 단계로 부모들이 지금 많이 변해 있어요. 부모들이 힘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잖아요. 큰 일이 닥쳐서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절망이라는 단어 저희는 가능하면 안 쓰고 뭐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런 단어 안 쓰고 희생이라도 이 아이들의 희생이라는 말보다는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긍정 마인드의 부모들의 마음인데 우리 아이들이 18세 꽃다운 그 생생한 나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런 희망 아니겠어요?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고요. 다들 그 시작이 되니까. 찍었습니다. 요구하는 거 찍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저쪽에 보내는 거. 근데 아까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예요? 촬영 지금 기록하고 있죠. 누구신데요? 기록하시는 누구신데? 아세요? 먼저 누구냐고 어쩌면 아세요? 아, 경찰관. 예. 경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선생님은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촬영하세요. 네. 됐어, 이제 가 있어요. 10일 걸어. 그쪽에서 만들어. 시비 검정 없어요. 난 그냥 현장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자, 우리도 기록해요. 기록하시라고. 체증하고 다 찍고. 저분 찍는 분들도 한번 또 보고. 6년 동안 나 테이프만 해는 1000시간을 지켰을 거야. 1000시간은 될 거라고. 예? 그럼 잘안 돼. 그래서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요. 의무 경찰들 애들을 앞세우고 싸가지 없게. 아유. 진짜 찌릿 될 때가 아니에요, 아저씨들.